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 입장을 또다시 바꿨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용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시장이 불안해한다며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다만 보복에 나선 중국은 관세율을 더 올려 1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SNS를 통해 관세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는 90일 동안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어긴 중국은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더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이유로 시장 불안을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They were getting yippy, you know, they were getting a little bit yippy, a little bit afraid, unlike these champions, because we have a big job to do. No other president would have done what I did.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한 시각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있던 미국 통상대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질문해 협상하란 지시만 들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ause? What are the details of it? Well, the details, as I understand it, is that China continues to retaliate. Other countries didn't retaliate. The president 2 or 3 days ago said we wanted to negotiate with those countries that asked for meetings. 그리어 대표는 70여 개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유예 발표로 한국 관세율은 기존 25%가 아닌 10%가 적용되지만 철강과 자동차에 매겨진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국제 유가와 금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7% 넘게 오르며 4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9% 이상,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은 관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한 불확실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o there is still a lot of movement. Investors' fingers are on the buy or the sell button based on, what the longevity of tariffs ends up looking like.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장보다 4.65% 폭등했고 약세였던 국제 금값도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통화정책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록에서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전망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 일각에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하거나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악화할 경우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와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데 대해 관세 협상을 계속할 여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 9일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유예 조치는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으로 들어오는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어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해 관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미국 측이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 한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의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산불 예방 진화대의 고령화입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데다 계약직이라는 여건 속에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적됐던 진화대의 구조적 한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산불로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5명. 이 중 3명이 산불 예방 진화대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산불 진화 인력은 1,143명. 이 가운데 94.6%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봄, 가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사전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불 예방 진화대원의 70%가량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노인 일자리로 운영되는 셈인데 근무 기간이 불안정하고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 수준인 82,240원인 것도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봄철 계약하고 가을철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바뀌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안 오시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앞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과 2023년 예천 산사태를 계기로 더욱 불거졌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산불 예방진화대를 산사태 예방과 병해충 예찰을 통합해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중 운영체제와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관리하고 인력을 연중 고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균 연령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가 온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됐던 산불 특수진화대 역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교육 부족과 임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YTN 취재 결과 현재 413명 규모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급여를 받는 데다 산불 발생이 많다 해도 추가 지급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지휘 교범도 완성된 것이 없고 교육 훈련 체계도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는 초대형 산불의 위협. 더는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 제정을 넘어 탄탄한 교육 체계와 근무 여건을 갖추는 등 실효성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산불 사태로 심각 단계를 발령한 지 보름 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완료돼 재난 상황이 해소되고 최근 강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다소 감소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계 단계는 위기 징후 활동이 확인되며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뉩니다. 지난달 말 미얀마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3,600명을 넘겼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지 시간 9일 저녁 6시 기준 3,6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5,018명이 넘게 다쳤고 14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네피도와 제2도시 만달레이 등의 건물 수천 채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국제사회 지원 속에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며칠째 기적적인 생還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미얀마 강진 사망자가 3,600명, 부상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복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거리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가거나 무너지고 기우뚱 기운 건물들까지. 미얀마 만달레이 시내에선 몇 걸음 가지 않아도 지진의 상흔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건물들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차도를 가로막아 차량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현지 봉사단체도 나서 자발적으로 실종자들을 찾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ခမ်းမ်းလို့တော့မရဘူးဘာလို့မရဘူးလဲဆိုတော့ကျွန်တော်တို့မှာလည်းတိတ်ပစ္စည်းစက်ပစ္စည်းပိုင်းဆိုင်မရှိဘူးလေအဲ့တော့ကြာခြင်းလဲကြာမယ်တစ်လကြာခြင်းလဲကြာမယ်နှစ်လကြာခြင်းလဲကြာမယ်ဟုတ်လားနှစ်နဲ့ချီကြာခြင်းလဲကြာမယ် 강진 속에 살아남은 주민들은 길거리에 얇은 담요를 깔고 지냅니다. 차가 바로 옆을 스쳐가는 도로에서 끼니를 때우는 데는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집이 사라졌거나 남아있어도 무너질까 두려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전신주 주변에선 대형 고무줄놀이라도 하듯 바닥에 뒤엉킨 전선 위를 위험천만하게 넘어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또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겨 주민들은 태양광 충전기에 연결한 작은 선풍기에 의존해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피해 복구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한창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낮입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이동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온통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결국 복구 작업은 대형 시설이나 유적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골목골목까지는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집 앞 노숙도 어려운 이들은 도시 곳곳에 형성된 수백 미터 길이 천막 난민촌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구호 물자를 받으러 긴 줄을 서야 하는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 뒤 산사태 위험을 빠르게 예측해 미리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재해연구본부 김민석 박사 연구팀은 기상청의 초단기 예보 자료인 국지예보 모델을 이용해 산사태를 2시간 반 이내에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3년에 발생한 예천 산사태 등에 적용한 결과 예측 정확도가 약 85%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양의 특성을 분석한 뒤 유목과 암석의 이동까지 예측 가능한 2차원 토성류 모델을 개발해 재난 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와 혈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실제 인체 환경처럼 정밀하게 모사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조윤경 교수 연구팀은 1,000개 이상의 암세포 덩어리를 혈관세포와 함께 배양하고 원하는 시점에 선택적으로 회수해
암세포의 내성 획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오드세이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장치를 활용해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관여하는 원리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약물 내성을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학생 100% 복귀로 정상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의대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에 이어 의대생 단체가 잇따라 투쟁 지속을 선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대생이 복귀해 수업이 정상화되면 내년에 의대를 증원 전 수준만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들의 학칙대로 처리 방침에 대상 학생 100%가 복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다시 의료개혁 중단과 내년도 영명 증원 확정을 요구하며 의사 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생 투쟁 복귀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등 5개 의대 학생 대표자들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고 정원이 3배 가까이 늘어 증원 혜택을 받아 입학한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마저 정부의 무리한 증원에 반대한다며 수업 거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의대 정상화 분위기 퇴보에 교육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생 수업 참여 상황을 보고 내년도 증원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만 내놨지 판단 시기와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정부 대신 발끈하고 나선 건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꼼수 복귀에 내년 모집 정원을 동결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실련도 목리를 부리는 의대생을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대로 처분해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엔 병상관리 기본 단위인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고 이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나눠 목표 병상수와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요즘 사진을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꾸는 게 유행입니다. 생성형 AI 사용이 이렇게까지 대중화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려되는 점도 존재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란한 가족 모습부터 반려견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포착한 사진을 일본의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꾼 겁니다. 이 같은 이미지 만들기가 놀이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달 챗GPT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저도 챗GPT에 사진을 올리고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꿔달라는 명령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분이) 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는데 실제 사진보다 눈도 더 커지고 만화같이 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챗GPT 제작사 오픈AI는 누구나 손쉽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의 민주화를 내세웁니다. Creatives, educators, small business owners, students, way more will be able to use this and do all kinds of new things with AI that they couldn't before. 하지만 AI 학습에 애니 작품들이 동일이 사용됐는지 생성형 이미지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등은 논란입니다. 오픈 AI는 스튜디오 전체의 작품을 참고하는 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문화청은 AI와 저작권 보고서에서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비슷할 뿐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나 초상권 침해 가능성 등 법적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한 땀 한 땀 영혼을 담아 탄생한 만화가 순식간에 비슷한 AI 이미지로 재현되는 게 불편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세계 최초로 자신의 음원과 이미지를 우주로 보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어제 우주연구원에서 문화기술대학원 이진주 교수와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이기도 한 지드래곤이 협업해온 우주음원 송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음원은 홈 스윗 홈으로 지드래곤의 홍채 이미지 등과 결합돼 우주로 송출됐다고 카이스트 측은 전했습니다. 오는 12일 밤하늘에는 평소 달보다 크기가 작고 어두운 보름달인 마이크로문이 뜰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천체 물리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주말에 뜨는 보름달이 약간 작고 어둡게 보일 것이라고 전하고 이는 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동안 원지점, 즉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 갈 때가 있는데 이때 보름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뜨는 슈퍼문보다 14% 정도 작고 30% 정도 더 어둡게 보인다는 겁니다. 슈퍼문과 마이크로문은 달의 보름달 단계가 궤도와 일치할 때 몇 년에 한두 번씩 발생합니다. 또 다른 마이크로문은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1월, 12월에 3번의 슈퍼문이 관찰될 예정입니다. 저는 우선 제 체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그냥 제 체력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집 가서 쓰러지면서 자거나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제 욕심은 많으나 체력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분야 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 과학기술인이죠. 대접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끝. 복지나 뭐 이런 정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실 건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접을 한다는 건 존중해 주는 거고요. 존중의 베이스는 사실은 이게 귀하다라는 그 가치를 갖다 인정해 주는 건데 아쉬운 건 우리 과학기술, 특히 과학기술인에 대한 그 가치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술들이 다들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간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융합 연구가 가능한 그런 융합 학부라든지 그런 쪽들이 아무래도 미래 전망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